안녕하십니까, 코인베베입니다. 네, 오늘 영상을 이게 제가 오늘 진짜 이렇게 가격이 빠지는 걸 보고, 아니 이게 도대체가 이제 비트가 빠진다 하더라도 클레이트는 물론 이제 비트가 빠지니까 클레이튼이 빠질 수도 있는데, 클레이튼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 가격선이란 게 있는데, 뭐 그런 거는 다 이제 없이 그냥 무지성으로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가격이. 근데 뭐 그게 글쎄요, 이게 좋은 매집 기회가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마음을 고쳐먹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제가 이제 이 영상에 올라와 있는 이 그림 있잖아요. 그림판. 그림판 제가 이거 직접 작업한 거거든요. 근데 이 작업 자체는 제가 처음으로 휴대폰 가지고 이제 일하면서 틈틈이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사진 편집을 한 건데, 여기서 제가 그때 설명을 할 때, 그때 제가 옛날 영상도 둘러보거든요. 댓글 같은 게 올라왔을 때 알람이 또 안 뜰 때가 있어서 둘러보는데, 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얘기를 하면서 K뱅크가 이득을 받고, 업비트가 부차적으로 이득을 받고, 카카오뱅크가 이득을 받고, 카카오가 이득을 받는데, 카카오는 두나무를 통해서 업비트를 가지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고, 두나무 지분이 22.5%니까 업비트에 그 카카오의 압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냐고요. 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통해서 카카오가 엄청나게 수혜를 받았죠. 그리고 카카오가 그라운드 X를 통해서 클레이트를 만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전 영상에 항상 그렇게 얘기를 말씀드려가지고, 이제는 아마 너무 많이 들어서 제 구독자님들은 되게 질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또 제가 짚고 넘어가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네이버나 라인링크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사실은 네이버 같은 경우가 되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네이버가 되게 무서운 기업이에요. 뭐냐면 사실 그런 얘기도 많았잖아요. 네이버가 정부랑 뭐가 있다. 왜냐면 실시간 검색어나 뭐 이런 거를 정부 관련돼 가지고 안 좋은 게 뜨면은 뭐 연애 관련 기사로 엄청 도배했던 적도 있었잖아요. 네이버가. 근데 과연 네이버만 그러느냐? 전 카톡도 카카오도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 영상이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지니까 카카오 얘기까지 할 거라면. 자, 그래서 야, 이 카카오가 우리나라의 블록체인 업계 쪽에 진짜 엄청나게 커다란 손이구나 하는 거를 지금 아셔야 되고, 업비트를 카카오가 뒤에서 조물딱거리고 있는 거를 우리가 인지를 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제가 알고는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클레이튼이 왜 해외 상장을 먼저 했나는 거죠. 왜 해외 상장을 먼저 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최대한 안 끌었던 걸까요? 근데 안 끌었다라고 말씀드리면은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야, 그 기사 같은 거 다 나와서 사람들 카카오 건 거 다 아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하실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인터넷 기사 같은 게 좀씩 좀씩 떠요. 근데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는 사람은 아름아름 알아요. 클레이튼이 카카오 거란 거. 그리고 조사를 하는 사람은 또 아름아름 알아요. 카카오가 클레이튼을 만들었다는 걸. 근데 조사도 안 하고 가상자산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은 카카오라는 그 거대한 기업이, 카카오톡을 소유하고 있는 거대한 기업이 클레이튼을 만들었다는 걸 전혀 모르잖아요. 또 이제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거죠. 제 그 논리가. 자, 근데 이게 엄청나게 거대한 흐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는. 왜냐면 그 퍼즐이 좀 많이 맞춰졌거든요. 제 안에서. 자, 클레이튼은 우리나라 업비트에 이제 상장을 초읽기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다들 하셨을 텐데, 그때 맞춰서 뭐 특근법이다 뭐다 해가지고 거래소 관계 그 코인들을 상장 폐지한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클레이튼이, 여러분들이 그러더라고요. 클레이튼이 빗썸이나 코인원에서 상장 폐지될 거다 하는데요. 말이 안 되잖아요. 카카오 거고 두나무를 통해서 업비트에 올라갈까봐 카카오 거가 올라가면 안 되니까 클레이튼은 상장을 못하게 할 거다라고 얘기는 나왔어도, 빗썸이랑 코인원은 다르잖아요. 다른 계열인데 무슨 소리냐는 거죠. 그래서 어이가 없고요. 일단 그 얘기는. 근데 사실은 클레이튼이 뭐 우리나라 거래소에 상장이 다 안 돼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왜냐면 클레이튼이 그리는 그림이
너무 거대하다는 걸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클레이튼이 만약에 우리나라 원화에서 다 퇴출이 된다 하더라도 클레이튼을 외국환을 제가 거래를 하더라도 사야겠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그냥 이제 뭔가 제 마음속에서 결단이 완전히 섰어요. 아, 클레이튼이랑 무조건 같이 가야 한다. 무조건 클레이튼 사야겠다, 나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저는 저처럼 하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 게, 저는 계속 살 때마다 박살이 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근데 제가 보는 클레이튼의 그 미래에 대해서 공유는 할 만하다 싶어서 이 영상을 올립니다. 자, 클레이튼은 계속 1200에서 2000에서 머물까? 근데 지금 1200도 깨졌죠. 1000인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 카카오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K클립에서 클레이튼을 맨 위에 올려놨다. 그라운드 X는 카카오의 자회사고, 코인원에서 도둑 상장을 해서 코인원이 커졌다. 빗썸도 클레이튼 내부에서는 이제 그라운드 X에서는 야, 그거 우리 협의를 하고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눈을 째고 있다. 그러니까 째려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보라 코인 자체는 저는 이제 보라 코인의 개발력을 봤을 때, 이게 개발력이 그렇게 막 지금 힘을 실리고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서 뭐 하실 거면 소액을 하시고, 그렇다 하더라도 보라 코인도 뭐 백은 있는 거죠. 카카오라는 거대한 백이 있긴 한데, 이제 카카오에서 힘을 싣고 있는 거는 클레이튼인 게 뭐 확실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저한테 이제 듣고 싶은 거는 아마 클레이 사업에 대한 저의 의견일 거예요. 근데 전 클레이 사업을 어, 좋은 거긴 해요. 좋아서 저도 채굴을 이미 하고 있고, 클레이 사업을 예치를 해서 채굴을 하고 있고, 그리고 클레이 사업을 저는 유니스왑의 그 약간 다른 모습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식의 유니스왑이다. 뭐 다들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클레이 사업을 사시는 걸 거고. 그래서 결론, 클레이튼도 좋고 클레이 사업도 좋은데, 클레이 사업은 아직 기술력이 많이 끌어올려지지가 않았다. 근데 클레이튼은 어느 정도 제도권에 들어갈 만큼의 기술력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슬슬.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스캠 스코어를 클레이튼 거를 좀 봤는데, 클레이튼 스캠 스코어를 봤는데 그 점수가 좀 올라갔거든요. 그 올라간 게 엄청 좋은 거예요. 올라갈수록 좋은 거고, 노란색 선을 이제 슬 벗어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괜찮은 코인이다라고 불릴 만큼의 기술력이랑 뭐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클레이튼은 긍정적인 거죠. 자, 여기 이거는 클레이튼을 둘러싼 뭐 세력 구도라고 보면 되겠죠. 어떤 가계도처럼. 그러니까 두나무랑 업비트, 그리고 클레이튼은 업비트에 들어가지는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생각. 네, 뭐 의미 없고요. 그리고 또 이건 다른 시선에서 보는 이제 클레이튼의 영향력, 클레이튼을 감추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구도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거고요. 왜냐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분이 누구냐. 은성수님이 금융감독원의 위에 있는 건데, 그 금융감독원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이 이제 업비트로 이직 준비를 하고 있다. 뭐 블록체인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업비트에 이직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를 저번 영상에서 보셨으니까 이제 얘기를 잠깐씩 하는, 세상은 바뀐다. 가상자산 수탁으로의 전환을 은행들이 하고 있다. 근데 뭐 카카오뱅크는 아직 그런 걸 안 보여주고 있죠. 네, 뭐좀 그런가 봐요. 근데 크라켄은 은행주의를 얻었다. 그래서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은 금융제도 안으로 수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 뭐 이래서 이거는 이제 되게 실망이 나오니까 대충만 보시고, 부국장 A 부국장씨께서 업비트 들어가려고 한다. 클레이튼은 그라운드 X 밑에 있다.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제 가치의 흐름도에서 CBDC,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에 가장 커다란 부분이 나오게 돼요. 제가 이때까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대해서 타진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금성으로 유동되고 있는 자산이 다 디지털화가 돼서 세금 창출의 도구로서 만들어지게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그 의미 그대로의 뜻인데, 제가 이제 그 의미를,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죠. 뭐냐면
보세요. 우리나라 안에서 현금으로 돌고 있는 그 지하 금융이라 지하 세계 경제나 뭐 현금으로 돌고 있는 실물로서 돌고 있는 현금들이나 그 양도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사실. 근데 그 유동성이 다 CBDC로 통해서 그렇게 된다면 이 CBDC라는 것 자체가 국가에서 돌고 있는 그 피가 완전 엄청나게 많다는 거를 이제 아마 깨닫게 될 것 같다는 거죠, 제 말은. 왜냐면 나중에는 저는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해요. 세금 창출을 결국에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양적 완화를 일자리의 변화, 일자리 수의 변화 때문에 양적 완화를 엄청나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돈을 뿌려야 되니까 양적 완화를 해야 되는데 양적 완화는 무한정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세금을 통해서 양적 완화를 통해서 나오게 된 그런 부채를 갚아야 되거든요. 그럼 세금이 늘어나야 돼요. 그러면 가상자산 지금 그 가상자산 속에서 세금을 뜯어내야 되는데 지금 뭐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세금을 왕창 뜯어낼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거품을 어마어마하게 키워서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뜯어낼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찰리 브라운 형님이 항상 얘기하시던 이 버블을 키워서 거기서 나오는 돈을 뜯어내서 국가에 세수 창출을 하겠다. 세수 창출을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니 그 세수 창출을 해서 어디에 쓰려고 세수 창출을 하지?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생각이 바뀌었죠. 인간의 노동력의 가치가 매우 떨어졌어요.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저는 아직도 한참 더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화폐 가치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으니까 화폐의 가치 저장 능력이 떨어지니까 인간의 노동 그 대비 노동하는 시간 대비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또 인간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조차 이제 없어지고 있는 와중이니까 근데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돈은 써야 돼. 돈이 없으니까 국가에서 줘야 돼. 근데 국가에서 주게 되면 국가 부채가 생기고 국가 부채는 세금으로 이제 그거를 이제 감면하거든요. 세금으로 갚게 돼요. 어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그런 도미노 현상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 내가 말해왔던 게 이 엄청나게 커다란 거였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CBDC로 법화를 발행하는 것도 엄청나게 가속화되고 그렇게 커질 건데 더 엄청난 거는 지하 경제에 있던 것들이 다 수면 위로 들어와서 수면 위로 드러나서 CBDC의 이 풀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 CBDC 풀 안에 들어갔던 게 우리의 지갑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가상자산으로 가든지 그 안에서 계속 돌게 될 거예요. 그럼 돌고 도는 그 블록체인 화폐가 다시 가상자산으로 가게 된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디지털 화폐라고 하더라도 그 화폐의 수가 늘어나면 반대급부로 화폐 말고 다른 것들의 가치가 올라가게 돼요. 상대적으로. 뭐 원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금의 그 가격이 올라갔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의 분석이 어땠냐면 야, 금은 화폐의 구매력이 떨어지니까 반대급부로 올라간 거다라고 했는데 정확한 분석이었던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엔. 그게 완전 정확한 분석이었던 것 같아요. 화폐의 구매력이 떨어진 만큼 그 가격 대비 금이 그리고 은 같은 게 올랐던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스마트 컨트랙트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스마트 컨트랙트기도 하고 카카오라는 거대 기업이 CBDC를 노리고 만든 그 스마트 컨트랙트 코인 클레이튼이 얼만큼의 자금을 받아들이게 될지 이제 되게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게 될지 가늠이 약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양적 완화를 클레이튼이 몸으로 다 받아낼 거라니까요. 나중에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좀 모르겠어요. 클레이튼에 대해서 알고 분석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다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지금 클레이튼의 가격도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카카오톡이라는 엄청난 거대 플랫폼 5천만 명이 월간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 그 엄청난 플랫폼에 들어간 가상자산이 돈이 돈이 있다고밖에 안 돼. 시총이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클레이튼이 업비트에 우리나라에 상장 안 된 이유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감춰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신력이 있고 가장 뭔가 믿을 만한 거래소라고 불리는 업비트, 그리고 거래량이 제일 많은 업비트에 클레이트는 정작 없다. 왜? 왜일까요? 그리고 왜 해외부터 상장을 했을까요? 진짜 가격을 펌핑을 시키고 싶고 미래 가치를 완벽하게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싶었으면은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업비트에 상장해놓고 카카오가 했다 하면 되고. 근데 빗썸에 올라올 때도 약간 얄팍하게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라 소개가 되고, 그 한꺼풀만 벗기면 그라운드엑스랑 그 위에 있는 카카오가 보이는데 그걸 또 안 드러내거든요. 왜? 분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몰라요. 클레이튼이 뭔지. 알아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뭐 태어날 때부터 사과를 사과로 부른 게 아니잖아요. 사과가 사과인 거를 누군가 가르쳐주고 알려주니까 사과를 사과로 부르게 되고, 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개념이 잡히는 거지. 모를 때는 대체 뭔지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지하게 그냥 놔둔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옛날 영상 중에 어떤 분이 클레이튼이 가격 하락을 고점 대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왜 뉴스가 안 나냐. 그리고 고점은 시총 10위까지 갔었는데 44조 가까이 갔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뉴스를 안 내보내냐 했는데, 뭐 왜 안 내보냈는지, 왜 올라갔을 때 안 내보냈는지는 말씀을 안 하시고, 내려간 거는 김치 코인들이 다 내려갔을 때 그 안에 속해서 클레이튼도 그 안에 그 뉴스 안에 있는 건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니 저는 근데 뉴스를, 제가 본 뉴스를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뭐냐면 각각의 코인들 이름을 막 불러가면서 이 코인은 한 70%, 이 코인은 뭐 90%, 이 코인은 80%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코인의 그 하락률을 보여줬어요. 그 동영상은. 근데 거기에 클레이튼이 그때 당시 한 75%, 80% 정도 고점 대비 까진 시점이었거든요. 그 뉴스가 나올 때. 그러면은 충분히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코인인데, 게다가 네임드까지 있고. 그런데 굳이 말 안 해. 그때 무슨 코인을 지적을 했냐면요. 그때 당시에 아로하나를 지적을 했었어요. 아로하나를 지적을 했었고 옵저버를 아마 지적을 했을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아마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진짜 많이 찾아봤는데 없어요. 내려갔나 싶긴 하거든요. 뭐 왜 내렸는지 모르겠고. 무튼 뉴스에도 안 나와. 그리고 거래소에서도 잘 얘기를 안 해. 카카오에서는 클립을 일부러 뭔가 숨겨놨어. 넣어놓긴 했는데 숨겨놓고. 이게 뭐냐는 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감추느냐. 엄청나게 감춰져 있다. 뭔가 일부러 드러내지 않는 그 천을 덮어놨다는 거죠, 제 말은. 그 천을 들춰서 보는 사람은 이게 뭔지 알아요. 근데 이 천이 덮여 있으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쳐가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왜 천 덮여 있는 그 물건 안을, 그 상자 안을 봐서 뭐하게? 뭐 그 안에 금덩이라도 있을까봐 하면서 그냥 슥슥슥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덮여 있는 이유가 뭐지 하고 들춰봤더니 아니 이 안에 엄청나게 커다란 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투자를 했더니 아직은 금값을 안 내준대. 아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제 말은. 그래서 뭐 발행계약서 아까 얘기했었고, 뭐 이 사람이 얘기한 것도 들었었고, 이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른 것도 말씀을 저번 영상에 드렸어요. 뭐 CBDC를 준비하고 있고 막 다 얘기를 했어요. 네, 이런 개정안에 대해서 뭐 보고를 하고. 근데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거버넌스 카운슬이에요. 이거 너무 전 수상하고, 거버넌스 카운슬 자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런칭 시점에는, 메인넷 런칭 시점에는 18개 기업들로 시작했는데, 논의 중인 기업들은 테스트 과정을 거쳐 합류하면서 30개 내외 확대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거버넌스 카운슬은 역할이 있어요. 뭐 참여, 거버넌스 카운슬의 참여, 뭐 거버넌스 참여, 그래. 클레이튼의 운영과 개선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뭐 그리고 사업 협력, 클레이튼 기반의 블록체인 사업화를 위해 클레이튼 및 KGC 멤버들과 협력한다. 또한 클레이튼 뭐 서비스 파트너들과 사업 협력을 모색하고 궁극적으로 클레이튼에서 유의미한 블록체인 사업을 런칭하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마이닝 보상 뭐 하는데 마이닝 보상도 주고 뭐 다 좋다는 거죠, 일단 엄청나게. 자, 근데 이 거버넌스 카운슬을 하려면은 어땠어요? 500만 클레이를 스테이킹을 해야 돼요. 500만.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이거는 500만, 야 이게 말이 500만이지. 이게 제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야 500만이 말이 500만이지 말이 안 될 정도로 많은 거 아닌가? 뭐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가격이 하락하고 나니까 거버넌스 카운슬에 들어가고 싶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왜냐면 부자는 바보가 아니에요. 카카오에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유동성 자금을 받아들이게 될 그 클레이튼을 부자들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매집을 시작할 거예요. 매집을 하는데 매집만 하느냐 그게 아니라 KGC를 통해서 이 사라지지 않을 블록체인인 클레이튼을 통해서 꾸준한 이득을 보기 위해 노력을 할 거라는 예상이 되거든요, 저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이 거버넌스 카운슬에 지금 다른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다. 자, 2021년 3월 25일 어떤 분께서 이제 올려주셨어요. 도농이 도농이란 분이신데 경제활동 부업 재테크에 관련된 블로그를 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딱 좋은 거를 가져오셨다고요. 한국경제신문에서 클레이튼에 합류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한국경제신문에서 거버넌스 카운슬에 합류했다고 하니 더더욱이나 클레이튼의 확신을 갖게 된다. 근데 거버넌스 카운슬이 무슨 뜻이야 찾아봤는데 이제 기관이 자율성을 지니면서 함께 국정 운영을 참여하는 변화 통치 방식을 말한다. 다양한 행위자가 통치에 참여, 협력하는 점을 강조해 협치라고도 한다. 즉 거버넌스 카운슬은 협치 협의체라고 인식하면 된다. 넉넉하게 3년 기다려본다라는데 정작 클레이튼에 투자를 한다고 하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거버넌스 카운슬이 뭐고 뭔지도 잘 모르다가 그리고 이런 배경에 대한 생각이 흩어져 있으니까 이게 이 믿음이 사라지고 하니까 이게 가격이 내려가니까 되게 슬퍼하고 애통해하면서 막 오만 소리를 다 한다는 거죠. 가격이 여기서 더 내릴 수는 있어요. 근데 클레이튼이 망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러니까 빚을 내시지 마시고 꼬박꼬박 매집하면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실 거예요.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두 말 안 할게요. 근데 무조건 부자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 한재성 그라운드 X 대표는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강결합하여 클레이튼을 운영하는 클레이튼 거버넌스 카운슬의 한경 미디어 그룹이 최초의 언론사로 합류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며 상호 협업을 통해 클레이튼 플랫폼의 활용성을 더욱 극대화할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긴 해요. 양적 완화가 제가 그 양적 완화에 대한 그 CBDC 유동성 풀 그리고 자산 가치의 상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양적 완화를 생각해 보니까 짚고 같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모든 국가가 일자리가 조금씩 다 사라질 거 아니에요. 점차 점차. 이미 키오스크도 그런 데도 다 많이 들어갈 것이고 뭐 자율주행이 이렇게 되게 되면은 전 세계 나라에서 점차 그 택시 운전 기사분들부터 해가지고 운전 기능자들이 점점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 그것도 그건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부터가 이미 내려가고 있잖아요, 다들. 그러면은 거기도 학령 인구가 낮아져요. 그럼 뭐 배우는 인구가 낮아지고 뭔가 학교 자체가 이제 통폐합이 되면서 막 작아지고 할 텐데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기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류 속에서 어마어마한 부의 이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거를 개미들이 막 존버하면 되겠지 엄청 버티면 되겠지 하면서 조금 버티면 엄청 올려줘서 부자가 되게 만들어주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제 말은. 대신에 만약에 그 버팀을 성공하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진짜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부자가 되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려면은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든 그냥 클레이튼을 잡고 버텨야 돼요. 근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생각이 든 게, 와, 진짜 이거는 이 얘기를 제가 이제 다 알면서도 가격이 내려가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저도. 근데 이게 생각을 좀 해보는 게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2년 전에 그 하락장에 있었다면은 꼬박꼬박 매집해서 달마다 사서 어떻게든 지금 한 그래도 1억 정도는 벌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저란 사람이 가격이 내렸다고 이걸 안 사버리게 되면은
저는 제 생각을 부정한 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다시 한 번 더 나한테 그런 기회가 온다면, 내 인생에 다시 한 번이라도 더 그런 기회가 온다면 꼭 잡고야 말겠다라고 생각을 해놓고, 지금 사실 기회가 왔는데 못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서 달마다 제 여유 자금으로 넣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어떤 분이 추매 결정 뭐 추매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막 이 영상 보고 추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는데,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 말을 듣고 사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지 피해를 안 보세요. 왜냐면 내려갔을 때 손절해버리면 결국 그건 피해예요. 뭐 개수를 늘리시는 건 뭐 상관 안 할게요. 근데 이게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시대가 변하고 하는데 정보는 많죠. 정보는 많아요. 근데 그 정보를 판단할 만한 본인의 그런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는 판단해 봐야 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해 봐야 되고,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롭다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점이 있다. 하나를 딱 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모르더라도 내가 아는 거 하나가 있다. 그건 바로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모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항상 계속 찾아보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저한테 스스로 이제 메타인지를 해서 저 스스로도 배우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성공한 투자를 하시고 싶으셔서 뭐 제 방송을 보시거나 어떤 다른 분석하시는 유튜버 분들을 보시는 거라면은 여러분들 스스로도 발전하시고 투자를 스스로한테 하는 거죠. 어찌 보면 나 스스로를 더 나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모르는 거를 그 모르는 채로 두지 마시고 배워서 알고 생각을 계속 혁신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 영상 다시 보면은 진짜 모르는 게 많았구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뭐 트랜잭션이라든지 트랜잭션이 뭔지도 이제 알게 됐고, 뭐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게 됐다는 거죠. 그전엔 트랜잭션에 대한 뜻을 적당히 그런 거였지 하면서, 왜냐면 백서를 제가 보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트랜잭션을 얼핏 알았어요. 근데 이제 좀 많이 공부를 하고 블록체인에 대해서 더 심도 깊게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 정말 크게 확신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저는.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게 그 이더리움의 유명한 이름이 갑자기, 잠시만요. 이더리움에 되게 유명하신 그분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그분 인터뷰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유튜브에, 그분 인터뷰 영상을 제가 봤는데 되게 대단했어요. 막 그 하드 포크랑 소프트 포크에 대해서 막 말씀을 하시고, 하드 포크는 오히려 탈중앙적인 것이고 뭐 소프트 포크는 이제 오히려 더 중앙 집권화적인 것이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 갑자기 또 사담으로 빠졌는데, 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클레이튼을 사셨다면은 클레이튼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되고, 뭐 제가 좋아하는 디센트럴랜드를 사신다면은 디센트럴랜드가 뭘 하는 건지 알아야 되고, 또 제가 좋아하는 리플을 사신다면은 리플이 뭐 하는 데인지 알아야 되고, 리플을 그 동향을 한번 이제 표로 본인이 막 정리를 해보신다든지 어떤 자기 자신을 채워가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무지한 걸 무지하게 두지 마시고, 저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로 아는 게 없으면 공포스럽게 돼요. 뭐든지 우리가 귀신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귀신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 수가 없으니까 인간은. 그리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공포를 우리가 다스리려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행복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베베였습니다. 맞다. 그리고 실례가 안 된다면은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